안녕하세요, 유쾌한 가족 여러분. 유쾌한 전도 여행 톨킨입니다. 각종 연예인 마약, 펜싱 선수와 관련한 사기 사건 등 가십거리는 넘쳐나고, 날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핫플레이스들과 인스타그래머블한 음식, 디저트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대한민국 I'm 신뢰해요, My President가 오케이래요 하며 낄낄대며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길에서 150여 명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과 욕설이 그치지 않으며, 정말 슬픈 마음 대신 조작된 추모 예배 사진이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한편 다른 지구 어디에선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2년을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갑작스러운 지진과 홍수로 수천 수만 명이 죽어버린 아프가니스탄, 모로코, 그리고 리비아의 소식을 찾아보노라면 무엇이 나와 우리의 현실인지 헷갈립니다. 우리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없음이,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신의 도움이 그들에게 닿길 바라며. 이대귀 항해자들. 정든 해변을 떠나 용감하게 바다로 나갈 때 용기 어린 우리 마음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쓰러지지 않게 주소서. 사랑하는
지금 여러분은 톨킨, 루이스, 라이트의 유쾌한 전도 여행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목사 특집 편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각자 부목사로 일하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이 시대 진정한 불쌍한 자는 누구인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부목사 대표로 나오신 우리 피온투, 피파온라인2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온2입니다. 한국에서 부목사 일을 하고 있고요. 피파 온라인2를 20대 때 우리 톨킨님과 함께 미치도록 함께 했던 추억을 가지고 오늘 닉네임 피온2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열심히 또 참여해서 유익한 시간, 재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있는 거 탈탈 털고 가겠습니다. 뭐 가족 관계 같은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잖아요. 가족은 비혼자인지.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고 이제 11달 이제 곧 돌이 되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미국 부목사 대표로 나와 계시는 우리 갈렘님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메릴랜드의 한 지역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는 갈렙입니다. 아내와 7살 미국 초등학교 2학년 되는 딸을 키우고 있고 그 한국말로 개초딩 되는 이 딸과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느라 많이 진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정말 은혜 가득 받아서 축복받아서 한국에 잠시 휴가차 나와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짠내가 풀풀 풍기는 그 슬픈 가장, 30, 40대 가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 셈인데, 자, 오늘 이제 저희 원래 기존 호스트인, 루이스와 라이트 중에서 현재는 이제 라이트만 방송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어쨌든 이 시대 진정한 불쌍한 자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판정단으로 우리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라이트님 또 간단하게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이트입니다. 부목사 시절이 5년 전인데, 저도 옛 생각을 하면서 판정단으로 재밌게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감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면서 옛날 슬픈 기억들 잘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코너로 오징어 게임, 스키드 게임을 뛰어넘는 PT 게임. 과연 이 둘 중에 불쌍한 자는 누구인가? 예, 그 컨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두 분과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 주제에 대해서 이제 문장을 던지면 그 문장에 대해서 한국 부목사, 미국 부목사 이 두 분께서 각자 내가 더 불쌍하다. 내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되시면은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저소득층이다. 하나, 둘, 셋. No. 네니오. 흥미로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피온투님. 네. 본인은 저소득층이 이제 아니다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법의 사각지대에서 저는 저소득층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버지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땡기신 게 있어서 본가가 이사를 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계약금을 넣은 상태에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원래 집 명의 소유주니까 네, 대출이 지금 거절이 됐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 명의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제가 이미 네. 서울에서 1주택자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소득상으로는 아내랑 셋이 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재산 문제로 인해서 근로장려금 빠꾸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입니다. 저는 저소득층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무려 1주택자가 되신 거잖아요. 의도치 저는 않게. 서울에서 부자죠. 사택 살고 주택 하나 소유하고.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살짝 이야기 나온 그
이제 월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본인 지금 월 소득 뭐 세후라면은 세후 어느 정도 되시는지 실제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를 부수적인 이 지원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순수 교회에서 월급으로 꽂히는 금액, 통장에 꽂히는 그것만 했을 금액만. 때? 네. 그것만 했을 때는 270에서 80 사이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서울에서는 중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은 월 소득만 들었을 때도 일단 저소득층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상류층이라고 월 생각하고 270만.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갈렙님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셨는데 본인은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일단은 제가 단순 비교를 하였을 때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100 중에 80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20 정도가 이제 재정적 자립을 한 교회라고 봐야 하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재정적 자립이 잘 되어 있는 축의 교회이고 그래서 사례에 대해서는 이 평균적으로 한국 부목사님들이 받으시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 이제 사택 제공이 따로 되지 않아서 그 사택 부분이 이제 비과세로 이제 영어로 reimbursement라고 그러죠. 이제 reimbursement 형식으로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 법상으로 세법상으로 보았을 때는 순소득은 미국 내에서 저소득층에 포함이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각종 아이에게 이제 주어지는 저소득층의 혜택, 예를 들면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받는다거나 아이의 그 의료 보험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받는 금액으로만 그 금액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네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쨌든 뭐 우리 다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텐트에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리임버스먼트 형태로 들어오는 금액은 어쨌든 월세든 뭐 렌트든 이제 빠져야 되니까 그거를 빼고 어쨌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상황일 텐데 네. 그 상황임에도 어떻게 본인은 좀 넉넉하다고 느끼시는 편인지 아니면 좀 인생이 고달프다고 느끼시는 편인지. 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마음껏 쓰기에는 당연히 뭐 모자라죠.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산다면은 약간의 이 신용카드 빚이 쌓이는 정도로 살고 있는데 연 1회 이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아하. 이 세금 환급을 받으면 그 쌓였던 모든 크레딧 카드의 빚을 다 탕감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씩 빚을 쌓아 살아가고 그런 형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사실상 저축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정단의 우리 판단을 한번 같이 들어볼 텐데요. 우리 한국 부목사와 미국 부목사 중에 과연 누가 더 불쌍한 자일까요? 우리 라이트님의 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답변만 들어봤을 때는 와우였습니다. PD게임의 판정단으로서 이 게임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네. 아하. 중위소득이 2003년 중위소득의 기준을 보니까 2023년 중위소득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23년 대한민국 네네네. 중위소득 기준이 1인 207만 원, 2인 가정 345만 원, 3인 가정 433만 원이에요. 중위소득이 이 중간이. 그런데 그걸로 봤을 때는 사실
70, 80이라는 이 지금 사례 플러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결코 그러니까 중위소득 힘들지만은 제가 처음 전도사 일했을 때 사례가 풀타임이었는데 90만 원. 요거 전도사. 그리고 목사가 됐을 때도 강도사 때 140, 결혼하고 180, 목사가 되고 200만 원. 였고 지금 제가 이제 개척해서 하고 있지만 월 사례가 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오랫동안 이제 사례가 없이 살고 그리고 사택 얘기했는데 사택 없이 200에 4대 보험 당연히 없고 뭐 이랬었는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다른 교회 부목사 할 때 4대 보험을 이제 4대 보험도 뭐 고용보험 이런 건 없지만 의료보험과 그걸 이제 국민연금 결과 국민연금 두 가지를 50% 지원해 줬어요 교회에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뭐 이렇게 됐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한쪽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목회자라는 직업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복지 같은 게 어느 정도 복지 사각지대는 아니고 이게 그래도 되고 있다. 한국은 완전 국가 복지랑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피온투님이 계시는 교회에서는 그래도 근데 서울이라는 또 특성을 생각해 보면 지역적 특성은 정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두 분 다 그래도 특징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만 네. 그 사례만 따지면 그래도 우리 갈렙 쪽이 조금 더 약간 더 피티하지 않나 지금 상황은 네. 사례만 따지면 저는 약간 듣고 나니까 결국 불쌍한 자는 우리 라이트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 할 때마다 하는 건데 항상 끝 마지막은 내가 제일 불쌍하고 네, 뭐 하여튼 이렇게 좀 가서 좀 슬픈 얘기는 있지만은 저소득층 저는 실제로 그 근로장려금 한 90만 원까지 받았었는데 그게 돈을 한 푼도 교회에서 받지 못하고 제가 따로 과외로 방과후 교사 해가지고 월 30만 원 벌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인 가족인데 월급 30만 원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던 그렇죠. 적이 있었는데 그걸 떠올려 보면 그래도 그랬어요. 판정단은 그래도 빠져야겠죠. 네. 아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라이트가 승자인 걸로. 그럼 다음 질문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 7일 일한다. 자, yes or no. 하나, 둘, 셋. No. Yes. 지금 대답이 역시. 엇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쉬운 거부터 먼저 물어볼까요? 노를 외쳐주신 우리 피온투님. 그럼 주 며칠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까? 주 6일인데 이제 주 7일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뭐 이제 공휴일 껴가지고 갑자기 월요일에 교회 행사합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7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럴 일은 잘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새벽기도 있는 날 그걸 뭐 굳이 7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 어떤 긍정 회로를 돌리고 계신 듯한 느낌을 약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이어서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멘. 주일은 좋은 날이죠. 네. 그래서 주 6일도 상당히 그 일반 직장인 분들에게는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주 5일에서 이제 주 4일로 넘어가냐 마냐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주 6일을 근무하고 있는 우리 피온투님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혹은 일주일의 어떤 그 스케줄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새벽기도 순번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새벽기도 깔고 가겠습니다. 새벽기도 깔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새벽기도 몇 시에 시작하죠? 몇 시에? 가볍게 5시 반입니다. 그럼 다행히. 몇 시까지 가야 되나요? 그냥 여기 교회가 감사한 게 한 10분 전에 갑니다. 네, 교인들 이미 다 기도하고 계시면 그냥 저희는 그냥 이제 설교하는 거니까 그 정도 이제 시간적인 부분은 크게 터치 안 하세요. 어쨌든 하루 일과가 새벽 5시 20분에 시작하는 걸로. 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보통 화요일은 주일에 이제 쌓여 있었던 일들 정리하는 거죠. 출석 관련된 일들 정리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정 성경 공부라고 매주 이제 정교인 상대로 성경 공부 이렇게 문제집 주면 그거 이제 다시 푼 거
수거해서 채점하고 정리 이제 리스트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근데 이거 의미가 없는 게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자꾸 뭐 시켜요. 자꾸 뭐가 생겨.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 7일이고 주 6일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몰리는 때는 주일이고 이런 의미가 없이 나 죽었다 싶을 때가 많아요. 그게 오히려 더 이게 그럼 퇴근은 대체로 몇 시쯤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 뭐 솔직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의 불균형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청년부이면서 이제 교회의 특성상 이 교구 재직 부서까지 몇 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겠습니다. 제일 늦게 퇴근하고 제일 일이 많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거 불평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헌금 도둑 같은 분들이 보이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어려워요. 월급 루팡을 잇는 새로운 신조어군요. 헌금 도둑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헌금 도둑이 여기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심지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꾸 이제 잘한다 하시고 이제 시키는 건 좋은데, 일의 불균형 때문에 옆에 있던 분이 더 좋은 데로 점프를 했어요. 들어서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력서 썼는데 됐어요. 그래서 갔어. 이제 떠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1대1로 이제 어디 멀리 좀 갈 일이 있어서 차 타면서 얘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 없진 않냐. 일 빵꾸 나는데 어떡하냐. 해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 7일이고 뭐고 일은 많다. 그리고 주 7일이고 8일도 할 수 있는데 참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주 6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부르면 맞습니다. 가야 된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어쨌든 주 7일 근무한다고 외쳐주신 우리 갈래님은 주 7일, 뭐 어떤 기준에서 주 7일 근무한다고 말씀해 주신 건지. 네, 저는 한어부의 이제 미국 교회 특성상 한어부와 영어부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영어부 담당 목사님이 따로 계시고 한어부의 부목사는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어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제가 다 이제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단적인 예로 새벽 기도를 저희는 6시에 하는데 월화수목금토 중 담임 목사님이 3일 설교하시고 제가 3일 설교를 하고 라이브 스트리밍과 음향을 또 제가 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날 찬송가 피아노 반주도 제가 하고 그래서 혼자 설교하는 날은 또 담임 목사님은 안 나오십니다. 이제 혼자서 5시 반까지 가서 문을 열고 스트리밍 셋업을 하고 마이크를 체크를 해놓고 무반주로 찬송가를 부르며 설교를 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 끝났을 때까지 반주를 틀어놓고 함께 기도 반, 수면 반을 취하다 돌아와서 집으로 잠시 돌아와서 아이 등교를 같이 와이퍼 챙기고 이제 경우에 따라 너무 피곤한 날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전에는 저를 따로 부르지는 않으십니다. 그다음에 조금 자율적으로 일을 하다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근처에 있는 양로원에 신방을 매번 가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또 화요 기도회를 하셔서 기도회 준비를 해드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 은행에 헌금 입금하러 이제 은행 업무 및 우체국 업무를 이제 수요일에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수요 예배를 준비를 해서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기타 메고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와서 PPT를 먼저 만들죠. PPT를 만들고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와서 스트리밍을 체크한 후에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또 피아노 반주. 네. 피아노 반주는 끝이 없군요. 네. 원래 피아노를 그렇게 잘하셨던 것 같진 않은데. 그렇습니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수요일까지 훑었어요. 네, 목요일은 어떻습니까? 목요일은 이제 한숨 돌리며 조금 이제 주일에 대한 마음의 대비를 하는 날이고요.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하시고 제가 화수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 새벽 예배 설교까지 끝나면 조금 한숨이 놓입니다. 그러면 목요일 하루 이제 전화 신방과 뭐 각종 재반 업무 처리들을 하고 잠시 숨을 돌린 후에 네. 금요일에 이제 교역자 회의를 비롯하여서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한글학교 준비 그리고 금요 찬양 기도회 준비 및 진행을 하고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보 작업을 토요일에 아하. 몰아서 하고 주일 PPT와 이제 각종 시설 이제 체크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주일에 운행되는 그 교회 버스 기름 채워놓고 아하. 네 그렇게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사역을 하시네요, 그렇죠? 행정, 네, 미국은 예배, 음악, 네, 이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일에 대한 비용이 많이 비싼 나라다 보니까 뭐 사찰 집사님이라든가 관리 집사님 혹은 뭐 그런 교회 간사를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퇴근 시간은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는 새벽 예배 설교를 마칠 때 퇴근을 했었는데 그것이 네. 8시가 될 때가 있고 6시가 될 때가 있고 새벽 2시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저희 와이프에게 이제 강력한 경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최소한 아이가 잠들기 전엔 집에 들어와 있어라. 그래서 이제 아무리 늦어도 8시, 7시 반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예배가 있는 날은 제외하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피온투님 어떻습니까? 아이가 잘 때 집에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아이가 잘 때보다 일단은 집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집에 들어가고 다시 나와요. 애가 자거나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차라리 늦게 가는 게 제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제가 뭐 그 수요 금요 예배 때 이제 늦게 들어오니까 아내가 힘들어하다가 마침 담임 목사님이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사모님들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마침 아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집에 있는 것보단 교회 나가는 게 차라리 더 마음적으로 나은 거예요.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 뭔가 집에서 아이와 있는 게 너무 이제 심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애기가 또 어리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출퇴근 관련해서는 아이가 뭐 자는데 뭐 와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늦게 나간다, 다시 나간다고 그리고 예배 있으면 아내가 교회 와서 내 얼굴을 보니까 나와 같이 집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들으면서 이제 짠내가 이제 풀풀 풍기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판정단 우리 라이트님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불쌍한 자입니까? 일단 제 기준에서 단순하게 말하면은 이번에도 역시 발렙승. 왜냐면은 새벽 기도를 사실상 매일 나가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뒤에서 이제 음향이라도 이걸 다 봐야 된다면 사실상 새벽 기도 매일? 야,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밤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라 새벽에 일어난다는 건 정말 죽을 일인데 매일 사실상 매일 새벽 기도다? 야, 이거 어떻게 버티지? 싶을 정도인데 또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는 원래 새벽형이다. 그리고 밤에 일찍 잔다. 그러면 또 모르지만 우리 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기본 이틀은 야근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수금은 야근 빼박인데 아까도 설교 준비하다 새벽 2시에 퇴근했는데 또 새벽 5시에 나는 4시에 나와야 된다? 야, 그렇죠.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또 납니다. 좋습니다. 여기선 또 그러면 우리 판정단의 우리 판정에 힘입어서 왜냐면 어쨌든 판정단이신 라이트님은 현재 담임 목사시잖아요, 무려.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근무 강도에서 네, 자유로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승자는 우리 갈래. 와, 박수 쳐야 되는 와, 거죠? 기쁘다. 와, 기쁘다. 아이 기쁘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안 걸리면 그냥 죽어야 한다. 자, yes or no. 하나, 둘, 셋. No. No.
그래도 뭔가 암이 걸리면은 의지할 바가 있으신가 봐요. 일단은 그러면은 갈래님부터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님, 암 걸리면은 뭔가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여기서 기도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아멘. 자, 뭐 그래도 아까 전에 그 살짝 언급이 나왔던 것처럼 미국 이 교회 혹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사회적인 지원이 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면서도 안 좋은 나라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일단 굉장히 악명 높습니다. 그렇죠. 치료 한번 받기도 힘들고요. 치료를 받을 때 청구되는 비용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한 기사에서 본 것이 한 환자가 이제 의사와 이제 상담을 받다가 지금 여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뭐 했을 때 의사가 그것에 대한 정신적 상담을 해줬다고 비용을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100불. 허허, 100불이면 그래서- 이제 한 10몇만 원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단적으로 한국에서 맹장염 수술을 받으면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에서 3일 입원했다, 뭐 이틀 입원했다, 4만 불이 청구가 됩니다. 4만 불요? 맹장염 수술에 4만 불이 청구가 됩니다. 몇 4천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청구되는 꼴인데 네, 이제 그게 보험이 없을 경우에 그대로 이제 개인 부담으로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참 제가 말하면서 안 좋은 나라면서 좋은 나라라는 것이 미국은 돈이 없다고 수납을 못 한다고 치료를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어떻게든 연결을 하여서 이 사람이 뭐 60년 할부로 갚든 70년 할부로 갚든 혹은 이 사람이 정말로 갚을 능력이 없다면 어디 여기저기서 그 펀드들을 끌어당겨서 알아서 사회복지사들이 해결을 해줍니다. 단 이 사람이 정말로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증명이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뭐 어쨌든 않겠죠. 네. 갈렘님처럼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결국 다 갚으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은 현재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의료보험들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보험, 커버리지가 되게 이렇게 넓은 보험도 있고 아닌 보험도 있는데 본인이 현재 갖고 계신 의료보험은 어떻습니까? 좀 교회에서 좋은 저는 보험이 들어줬나요? 현재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결국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료보험이 없지만 이제 사회복지사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와, 이건 너무 충격적이다. 아니, 왜 교회에서 그럼 의료보험을 왜 안 들어줬을까요? 이제 좀 개혁이 빠르고 이제 사회 풍조에 맞춰서 빨리빨리 변화하는 젊은 교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였는데 저희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제 미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개혁적이고 좀 더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성도님들이 이민 오셨었던 그때 시대 생각에 갇혀 있으세요. 70년도에 이민 오신 분들은 그 70년도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80년도에 이민 오신 분들은 그 80년대 한국의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에 오신 분들은 여전히 조선시대 생각을 갖고 계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이 올해 101세 되셨는데 그럼 정말 조선시대 개화기 때 막 건너오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101세시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건너오신 네 거겠네요. 그렇죠. 네. 하하. 그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미국 교회들 뭐 성공적인 교회들 뭐 윌로우 크릭이라든지 뭐 세들백이라든지 거기서 성공한 어떠한 뭐 시스템을 한국 교회가 이제 가져다가 편집시켜서 성공을 시키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미국인데도 바로 건너오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렇죠. 한국에 갔다 와야지 이제 들어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교회의 특성상 이런 것들이 뭐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추정치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한국의 교회들보다 최소 10년, 많게는 20년 정도 뒤처졌다. 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갈래님이 이제 암에 걸리면 지금 암이 걸리면은 결국 정말 믿을 것은 기도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 그리고 약간 사회복지사의 선의, 그렇죠. 행정력. 이거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럼 피온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온투님, 지금 암 걸리면 어떻게 생존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일단은 건강보험 이게 다 잘 돼 있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어허. 상황은 어떤지 이제 진단을 하고 나서 네.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해봤을 뿐더러 어허. 물론 이제 그건 있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중간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괴롭히고 성도들이 괴롭혀서 암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 봤는데 저 담임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암 걸릴 일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력상 암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고 걸려도 아마 초기에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건강보험 가입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따로 암보험은 들지는 않았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를 통해서 이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상태. 이거 이런 얘기. 자, 이게 지금 이러면 제가 누군지 밝혀질 수도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저 빼고 지금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업무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정부 장로님한테 이걸 얘기했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장로님한테 그러면 제가 집이 한 채 있어서 돈이 더 나오나 봐요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분들은 사례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에서 반이 떼져 나가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건강보험에 그 건강보험 공단에다 연락을 했더니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제가 이거 등록돼 있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개인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다 다시 얘기해서 직장인 가입자로 신청해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지금 뭐 교회에서 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환급금 받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 자격으로 이제 가입을 해 있는 현재는 상태이시구나. 금액이 상당히 나갈 텐데. 다행히 이제 여기서는 그게 또 되더라고요. 저소득층이어서 이게 근로자 이게 참 웃겨요. 주는 거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면서 이거 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더라고요. 그래서 3인 가족인데 6만 원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우리 피원투님은 저소득층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제 실상은 저소득 그러나 껍데기는 중산층입니다. 번지르하게 마라탕 드시면서 번지르한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판정단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라이트님 어떻게 과연 더 불쌍한 자 누구입니까? 이게 의료 서비스 얘기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또 갈렙 손을 들 수밖에 없어. 이거는 뭐 교회 부목사 이것들 떠나서 미국과 한국의 이 의료 서비스는 아무래도 그거 뭐 사회복지사 이렇게 낀다 하시더라도 맹장염에 5천만 원씩 나오고 이러면 그럼 60년 동안 이거 갚는다고. 야,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여기는 의료로 그렇게 평생을 쥐어잡히고 산다면 이건 부담감이 정말 크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판정단 라이트님의 선언에 힘입어서 우리 이번 퀴즈의 승자도 우리 갈렙 3대 0인데요. 한국이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연승가도로 달리고 있네요. 되게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뭐 소감 발표라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직 경기 결과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9회 말 투아웃까지 가봐야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퀴즈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60세 이후 길거리에 나앉을 예정이다. Yes or no? 하나, 둘, 셋. No. 그래도 뭔가 노후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신가 봐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 피온투님부터 한번
어떤 현재 60세 이후에 그 재정 계획이 마련이 돼 있으십니까? 일단은 50세, 40세 후반부터 솔직히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담임이 되지 않는 이상 50까지 부목사를 써주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물론 제가 이제 정말 산골 선교지 같은 지역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누가 50대까지 부목사로 써주지는 않을 거여서 일단. 근데 그런 거 마음이... 원하셨잖아. 20대 때 분명히 저한테 그런 소외된 곳으로 가서 자기는 선교를 그건 선교지. 하겠다. 그건 해외 선교지인데 국내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국내를 향한 긍휼함은 없어서 일단 안 갈 겁니다. 안 갈 거고. 그래서 일단 40대 후반부터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코인 이야기 하실 거 아니죠? 아니요, 그거랑 다른 얘기. 작년에 있었던 얘기. 이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올해 지금 이제 사역지를 이제 찾아서 다시 옮겼지만 못 구할 시에는 내가 이 부르심의 자리에 이렇게 이 길을 계속 가지 못하는 건 서글프다. 그러나 이 길이 아니어도 먹여 살릴 수는 있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역지를 구할 때 원래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끝나간다라는 생각에 네. 청빙 게시판에 이제 뭔가 인력 시장이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 교회에서도 처음에 나가라고 이제 나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나간다고 했더니 다시 붙잡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 나가지 뭐 하면서 시장도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생각보다 이 코로나가 막바지다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도 됐죠. 야, 이러다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에다가 사람이라고 저기 알바 천국 깔았어요. 깔아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하. 단순히 이건 가정이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이 있는 이상 내가 그렇죠. 내가 사명의 자리를 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정이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솔직히 예전부터도 이제 주변 분들 얘기도 듣고 하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후반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60세가 아니라 부목사 이상, 담임으로 가지 못하는 이상 길거리에 나앉을 생각을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정 안 되면 내 몸을 써서라도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자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준전임, 그러니까 이제 전 파티에서 바로 전임이 된 상황인데, 만약이라도 전임 자리를 바로 못 갔을 때는 산업요원으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때 했던 용접을 이제 자격증을 따서 뭔가 좀 대비를 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임이 되니까 전혀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작년에 여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을 예정이긴 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냥 나앉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 뭐 이렇게 연금보험 같은 거는 그럼 뭐 가입되어 있지 역시 않은 건가요, 교회에서? 총회연금은 이제 강제로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누구도 총회연금이 안전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헌금 도둑들이 있겠죠. 헌금 도둑이 아니라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단 특성상 1년에 한 번씩 목사 이 연임을 해줄 때 연금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해놓은 거죠, 교단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교단인지 이제 들통이 날 텐데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목사 안 시켜줄 거야, 돈 내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같이 코찔찔이 돈 이거 뺏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산업요원 때 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임 전도사 때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총회연금이 아니라 그러면 국민연금 내려면 내라 해서 이제 한 5년 가까이 국민연금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서 어제 정책당회가 있었는데, 당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유일하게 교회에서 연금을 안 내주는 사람이 부목사만 안 내준대요. 담임 목사님 내주고 있었고, 약간 배신감. 그리고 이제 교직원들, 차량 집사님, 관리 집사님, 간사님은 다 이제 근로자니까 그분들은 다 내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재정부에서도 부목사님들도 연금을 내주자라고 얘기를 하셔서 직장인으로 가입 안 하고 개인으로 내야, 그래야 이제 이게 소득 대비로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몇십만 원 내야 돼서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으로 내라. 최저가 9만 얼마예요. 그래서
그냥 9만 얼마 내면 그거 이제 확인서 내면 반 내주는 걸로.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그게 실행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20년 동안 국민연금 내면 한 달에 65세 이후에 50만 원 받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정말 그 한성이 나오는 그런 은퇴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그러면 여기 또 우리 미국 동부에 계시는 우리 갈렙님, 현재 60세 이후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60세 이후를 바라보기에는 너무 먼 내일이라 사실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지만, 네. 누구나 거리에 나앉겠다라는 그런 쉬운 마음가짐은 아니고요. 근데 저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제 영주권 이후 시민권까지 받는 케이스와 그냥 영주권에서 끝내는 케이스가 또 다를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이제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시민권을 따게 된다면, 이제 현재 네. 저는 사례에서 이제 연금 보험이죠. 이제 소셜 세큐리티 텍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60세가 되면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은 뭐 많지는 않지만 뭐 한 800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은 복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다는 것만 증명을 한다면 이 노인 아파트 같은데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이 복지의 나라라는 것도 처음 듣는 설명이네요. 네,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비해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돈이 없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별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없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판정단, 우리 라이트님의 우리 판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불쌍한 자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피온투님의 설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총회연금을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였으나 총회가 과연 안전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거의 좀 많이 작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그런 복지 관련해서는 목회자는 진짜 아직까지는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를 제외한 아까 그런 생계 또는 특히 노후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피온투님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피온투님 첫 승이시네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뭐 그 시상식에서 소감 한마디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첫 승의 감격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느덧 이 PT 퀴즈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으로 치닫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설교보다 PPT 동영상 편집을 더 잘해야 하고 실제로 더 잘하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Yes. 대답이 엇갈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본인이 그래도 설교를 조금 더 잘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피온투님의 우리 해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톨킨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제가 일단 잘못됐습니다. 설교를 더 잘한다보다는 PPT와 동영상 편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PPT는 요즘 시대에 PPT 하기는 좀 그렇고 영상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네. 요즘 트렌드하고 제가 좀 많이 뒤쳐져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코로나 터지고 전임이 된 게 너무 감사했던 게, 교육부가 다 영상 만들었잖아요. 교육부들이 이제 이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순간에 날 빼주셨구나, 교육부에서. 어떤 제 재능이 없음을 아시고 적절한 사람들, 또 필요한 사람들 넣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취약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동영상 편집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맥북을 만지는 순간 전기 찌릿한 게 너무 싫어서 만지질 않아요. 네. 이게 약간 음모론인 것 같은데요. 맥북에 전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나가 쓰던 맥북도 제가 전기통해서 안 쓰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맥북을 해야 영상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건 내 기계 아니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 이제 전제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 동영상 편집과 PPT는 어떻게 해서는 할 수는 있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수준급의 어떤 수준급도 아니고 어느 기본적인 어떤 작업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잇몸으로라도 어쨌든 근데 이제 예. 대학교 때 공부, 뭐 대학원 때 공부는 어쨌든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고등교육을. 그 신대원 가보시면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신대원은 뭘 하는 곳인가요? 신대원은 학부에서 배운 거 똑같이 배웠고 이제 설교에서 실제적인 거 배웠을 뿐이고 신대원에서는 인맥을 네. 배웠습니다. 인맥 어떻게 쌓는가. 인맥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현재 그 부목사로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자신의 업무 역량 중에서 가장 강점 어떤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상대하는 거 제일 잘합니다. 아, 대면에서 성도들 상대하는 이야기- 사람은 뭐 어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흔히 여기서 신방이나 아니면 누가 이제 대화를 걸면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좀 답답해하세요. 강하게 얘기할 땐 얘기하고 거절할 땐 거절해야지 그렇게 착해서 어떡하냐. 근데 모든 목사님 대부분들이 이제 바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나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윤석열 어떻습니까? 대화하실 수 있어요? 윤석열하고 대화요? 예. 아직 안 만나봤는데 한번 주선해 주시면 제가 진짜 한번 또 회심 시킬 수 있도록 한번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거기는 이제 굉장히 무속신앙에 치우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대화가 쉽게 되시겠어요? 할 수는 있어요. 불쌍히 여기면 다 그냥 대화 들어주고 그냥 얼굴 쳐다보면서 안타까워 해도 그것만 해도 그냥 마음 전달되리라 생각됩니다. 담임 그러면 목사님이 이명박 찾으시는 최고의 지금 담임 목사님이 찾을 만한 최고의 부교육자 아닌가요? 누구든 데려와 주십시오. 제가 회심시키겠습니다. 야, 이거 완전 박수 터져 나오겠는데. 아니 회심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약간 좀 죄송합니다. 또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오네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심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겠다라는 게 제 진심입니다. 자, 이명박 장로 어떻습니까? 이명박 장로 대화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좋습니다. 어쨌든 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주특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어떤 것이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그 갈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님은 이제 PPT 동영상 편집에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어부의 유일한 부목사로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는 사실 이제 전임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교육부 담당이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 피온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동영상 편집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요. 네. 현재 유튜브 구독에 뭐 다른 교회나 목사님들보다 동영상 편집, PPT 편집 이제 해주는 그 유튜버들이 더 많이 구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진짜요? 네, 저희 교회는 전혀 그런 방송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 제로에서부터 카메라를 사는 것에서부터 스트리밍을 구축하는 것까지 제가 다 하나하나 유튜버들과 상담이 아니죠. 유튜버를 찾아보면서 이제 디지털 믹서를 도입하고 그것을 이제 구축을 하여서 이제 이것의 단점은 운용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네. 노예. 그래서 네. 방송실에서 스트리밍 이제 OBS 씬 체인지를 하며 PPT를 넘기며 음향을 체크하는. 멀티태스킹. 네. 그런 분야로는 정말 자기 개발이 확실히 된 것 같은데 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정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자기 고백이네요. 네, 여기서 회개하고. 근데 이게 뭐 본인이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요구되는 이제 회사에서 혹은 조직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시간과 더 잘해야 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설교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 설교를 계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설교, 나쁜 설교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매우 사랑받고 있는 부목사로 지금 사역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 약간 너무 포장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이 호감과 이 사랑으로 저의 부족한 설교를 다 감싸주시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제 설교가 좋은 설교인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서. 그렇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판정단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트님, 누가 더 불쌍한 자입니까? 근데 여기서 뭐 불쌍을 논하기는 어려운 게, 질문을 봤을 때는 이 질문에 딱 요구받는 것은 역시 갈렙이라면 이 질문에 하다면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되게 힘들겠다 싶은 건 피온2. 네. 왜냐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갈렙은 그래도 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기술이라도 습득했으나 피온2는 나는 탈출해서 다행입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여기에 좀 더 공감이 갔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부교육자가 아니라 담임으로 빠져나와서 차라리 다행이다. 안 해도 되니까 뭐 안 하면 뭐 다 어차피 독박은 내가 쓰면 돼. 왜냐 부교육자는 이게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갈렙은 어쨌든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방금 얘기만 들어도 PPT 넘기며 OBS 씬체인지를 하며 내가 음향을 체크할 수 있다. 말만 들어도 와, 능력자다. 나는 할 수 없을 거야라는 이렇게 무력감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거 가지고 방송국에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사람과 우린 안 될 거야 하는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질문에서는 더 PT는 피온2로 가겠습니다. 더 피온2 축하드립니다. 연승하셨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부교육자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들 이렇게 이게 이력서 내지는 이렇게 그 공고가 올라오면 1번은 사실 예전에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들어갈 때는 1번은 항상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입니다. 사실 동영상 편집 PPT보다 더 중요한 건 운전. 특히나 새벽에 성도님들 수송하는 운전이 뭐 그게 딱 집사님들이 다 하십니다. 이런 교회는 정말 다행인데,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요구받는 실력은 설교, PPT, 동영상 편집 다 아니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딱 수송할 수 있느냐, 매일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세 기간에는 매일 나가야 되고, 특세가 아닐 땐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만, 특세 기간 3주 동안에는 매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도시까지 나가야 되는 교회가 조금 그렇게 여러 도시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른 도시까지 가서 때로는 이제 3시에 출발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그 운전 능력이 1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운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좀 힘들었고, 그게 아니라 이게 PPT 동영상 편집만 해도 뭐 감사한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갈렙님이 동영상 편집만 하고 있는 것은 또 이제 아니라는 점이 문제인 것인데. 자, 어쨌든 우리 PT 퀴즈쇼, 우리 최종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와, 이게 그렇게 되나요? 네, 아니죠. 그 5개의 퀴즈 이제 질문들 중에서 우리 라이트님이 하나를 가져가셨고, 1번을 제가 가져갔군요. 네, 또 2, 3번은 우리 갈렙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4, 5번은 우리 피온2님이 가져가시는 바람에 결국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와. 어떻습니까? 이 결과 만족하십니까? 승복하십니까? 두 분? 네, 너무 아름다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제 뭐 좀 피온투님은 살짝 불만족스러우신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정말 이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불만 없고, 네. 지금 마지막 질문에서 살짝 위기감을 느꼈어요. 60세 이후가 아니라 내일 나아질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우리 지금 라이트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네. 점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아마 그런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역하다가 지루한 순간, 피곤한 순간 나를 깨워주는 건 바카스가 아니라 청빈 게시판이에요. 야, 여긴 또 뭐가 있나? 가지도 않을 거고 내가 옮길 시간도 아니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보는데 요즘에 이제 이게 좀 중요해진 거죠. 영상 편집 가능한 사람. 물론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다행인 건 이제 우리 톨킨님도 참 시대 잘 태어나셔서 참 좋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데 찬양 인도자가 지금 1순위입니다. 요즘 현실적으로는. 아하. 실제로 요즘 전도사님들만 봐도 찬양 인도 그러니까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 가능한 분이 안 계세요. 찾기 힘들어서 요즘에 신대원 안에서 혹은 이 일반 이 사역자들 안에서 그 이제 게시판 보면 찬양 인도 가능한 분 이게 지금 상당히 운전 이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쓸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영상 편집이 1순위가 되는 순간 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지금 표정은 져서 뭐 비겨서 이게 아니라 야, 큰일 났다라는 위기감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빈 저 이야기 네네 말씀하세요. 라이트. 궁금한 게 아까 60세 그걸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교단에서 총회에서 결정된 게 이제 75세까지 정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혹시 뭐 아하. 교단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셔도 지금 계신 곳에서 정년이 몇 세이신지 피온투님은 뭐 교단 말씀대로 괜찮아요. 통합인데요. 7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렘님은 저희 교단도 70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저희는 70세까지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청빈 게시판 이야기 살짝 하셨지만 요즘에 청빈 게시판에 나오는 나이 제한 이슈가 꽤 이제 그 굉장히 나이 제한이 이제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알기에는 피원투님의 나이가 이제 그 청빈 가능한 나이대에서 간당간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빈 게시판 트렌드 나이 제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도 이제 만 나이로 바뀌면서 윤석열 80 나이. 그래서 이 83년생 기준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40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84년생 이하, 그러니까 8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네, 일단은 40 그러면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 뒤부터는 거의 뭐 청빙 대상이 약간 아닌 것이 되는 건가요? 피원투님? 이제 있긴 한데 이제 네. 아무래도 사역의 폭이 좁아진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지 못 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많은 루트들이 있습니다. 인맥 통해서 그러니까 아는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대원에서 그죠? 네. 신대원에서 습득한 기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이 제한에 큰 뭐 어떤 두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또 길 열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 그런 건 없는데 나이가 찼다라는 건 그걸 인정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이제 더 PT 게임, PT 퀴즈 쇼 우리 아주 아름다운 결과로 무승부라는 아름다운 결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목사 특집은 녹음하다 보니 웃겨서 더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부로 나눠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다음번에 진행될 2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이 주변에 부목사 분들이 있다면 좀 잘해주세요. 다들 힘들어합니다. 저는 톨킨이었습니다. 다들 다음 방송까지 유쾌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마른